나는 루저였으며 홈리스였습니다. 하지만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은 기계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숙자였던 사람이 85만 원이던 전 재산을 3조 원으로 만들어낸 실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존 폴 디조리아입니다. 그가 직접 자신이 걸어온 길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결정적인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작은 습관으로 쌓은 긍정 마인드를 유지한 데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장난꾸러기 친구 미셸과 함께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지독한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생 낙오자가 될 놈들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푸념할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의 악담에도 굴하지 않고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도리어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실제 내가 크게 성공한 뒤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제기랄 이라는 말밖에 하시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작지만 미묘한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성공 습관을 만들고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한 단계씩 더 나아가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끈질김입니다. 내가 그 이후 단계적으로 밟아간 성공 습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학창시절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시간당 1달러 25센트밖에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런 어느 날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시급을 1달러 50센트로 올려주었습니다. 고작 임금 인상이 25센트에 불과했으나 난 이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남을 위한 일이든 자신을 위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둘째는 백과사전 방문 판매원을 할 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수백 번이고 매번 첫 번째 집을 방문할 때처럼 꿋꿋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일은 판매 수수료가 벌이의 전부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소중한 것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냉담한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터득했던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 습관을 기르는 끈질김이 훗날 크게 성공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거지요. 그 다음은 체면 따위는 없다는 다부진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다부진 행동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여신은 여전히 나에게 다정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한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가난을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재산을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게다가 살고 있던 집의 렌트비도 수개월이나 내지 않아 결국 어린 아들과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숙자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어도 거꾸로 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즉,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었지요. 그러니 체면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인생 밑바닥이라는 상황 역시 저를 괴롭히는 짐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루저였으며 홈리스였습니다. 하지만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은 기계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드디어 인생의 오르막길에 이르게 됩니다.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헤어 케어 제품 회사인 레드캔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전 백과사전 판매원 등으로 얻은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여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찾아온 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인연을 만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 퍼메초과 만난 거죠. 당시 폴 미첼은 최고의 헤어드레서 비달 사순의 후계자로 손꼽히던 사람이었고 우리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라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도리어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고 통보에 좌절할 사이도 없이 샴푸 등 미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새로운 사업 구상에 나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헤어 케어 브랜드 존 폴 미첼 시스템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샴푸와 컨디셔너를 하나로 합친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존 폴 미첼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존 폴 디조리아가 말하는 자신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부연 설명하자면 그는 헤어케어 브랜드 존 폴 미첼 시스템즈 잔 펌메초 시스템즈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킬라 제조업체 패트론 패춘 스피릿 컴퍼니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2017년도 기준으로 무려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2017년에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부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디조리아는 환경보호 단체와 자선 단체를 후원하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했듯이 그가 회사를 차려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된 그 당시 그의 전 재산은 고작 85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은 물론 학력 등 제대로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경기 역시 불황이었습니다. 이러니 누구라도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동안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렇듯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도전하였기에 보란듯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가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잃지 않았던 긍정 마인드와 끈질긴 도전 정신 역시 밑거름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이라는 이야기 중에서 4번째, 8번째 그리고 10번째를 충족시켰다는 점입니다. 궁금하시면 관련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